두 번째 패턴으로는 관찰자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노트에서는 전략 패턴을 살펴봤고, 전략 패턴은 포함 관계로 유지하는 객체를 바꿔가지고 제공하는 어떤 메소드의 행위를 하는 방법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패턴을 이었습니다. 물론 주로 이 전략 패턴은 한 메소드의 행위만 실행 시간에 바꾸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많이 하게 되지만 꼭 하나의 메소드만 전략 패턴으로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전략이 물론 지난번에 봤을 때는 이제 조합 문제로 꽥꽥이랑 나는 거를 각각 전략을 했는데 하나의 전략이 여러 메소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고요. 이 관찰자 패턴은 우리가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했던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관찰자 패턴은 객체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사건의 발생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그럼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가서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근데 그런 거는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관찰자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관심사항만 밝혀놓고 그러면 얘가 알아서 어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걸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이걸 많이 비슷한 거를 뭐 얘가 관찰자 패턴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보통 GUI 프로그래밍 할 때 사건 처리자들을 만들잖아요.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그 클릭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 있을 거고요. 그 행동을 우리가 거기다가 사건에 등록해 놓으면 저절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처리자가 실행이 되겠죠. 이것도 바로 이 관찰자 패턴의 모습과 거의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계속 사건 처리자가 가서 확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메소드로 뭐 자바 FX 같은 경우에는 셋온 액션 해가지고 객체를 등록해 놓으면 그 객체의 메소드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동 호출을 해주죠. 물론 지금은 객체를 등록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함수만 등록할 수가 있죠. 물론 이 관찰자 패턴에 대해서도 객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등록해 가지고 그 사건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그 함수가 실행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실습에서 해볼 건데 그게 이제 SNS 같은 거죠. SNS에서는 내가 SNS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내가 팔로우하는 다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셀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이 어떤 새 게시글을 쓰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새로운 글을 썼나 안 썼나를 계속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관심사항만 해놓으면 나에게 통보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서도 우리가 관찰자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슷하게 한번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예제를 갖고 이제 관찰차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측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웨더 스테이션이에요. 웨더 스테이션에서 날씨를 현재의 날씨 상태를 측정합니다. 저걸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저 웨더 스테이션이 새로운 어떤 정보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 정보를 웨더 데이터라는 객체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측정하는 정보는 습도, 온도, 기압 뭐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거를 측정할 때마다 얘한테 이제 그 정보를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파트는 아니고 우리는 얘가 갖고 있는 최신 정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항상 최신 정보로 갱신되기 때문에 얘가 갖게 되는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앱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앱들을. 그래서 세 개의 앱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있고 날씨 통계 정보를 알려주는 게 있고 뭐 일기 앱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자세한 거가 뭔지보다는 이제 여러 객체들이 얘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 웨더 데이터라는 객체가 저 웨더 스테이션에서 최신 정보를 등록시켜 주는데 얘는 get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만약 온도가 필요하면은 get 부를 수가 get temperature를 부르는 거고 뭐 습도 기압 필요하면은 각각의 메소드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웨더 스테이션에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웨더데이한테 주고 나서는 measurement change라는 메소드를 부르게 돼요. 내가 등록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보에 관심 있는 애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새 정보가 지금 내가 얻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까? 이렇게 그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 결론을 말하면 그 고민의 결과가 이제 관찰자 패턴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게 되겠죠. 현재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세 개의 장치이고 각 세 장치가 필요하는 정보 또는 필요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 또 보여주는 형태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 세 개의 장치 말고 더 다른 애들도 향후에 추가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easurement change가 웨더 스테이션에서 등록해 놓고 뭐 set 이용해서 등록을 해놨겠죠. 그 다음에 measurement change를 부르게 되면은 이제 현재 그 웨더 스테이션이 등록해 놓은 이 정보들을 얻어온 다음에 이 각각의 이제 등록되어 있는 요 애들한테 업데이트 메소드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구현해도 현재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구현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구현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타입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상 타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타입을 이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소가 추가가 되면은 여기 한 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구현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애들을 실행 시간에 추가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 얘네들 말고 또 다른 애를 추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바뀔 수 있는 부분, 확장이 가능한 부분들을 구분해 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장치에 대한 어떤 추상화가 필요하겠죠. 구체적인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을 추상화해서 어떤 타입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행 시간에 뭔가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해수의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목록을 유지한 다음에 목록에다가 새 장치를 추가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목록에 있는 애들 다 통보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구현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현하는 이제 설계 패턴이 뭐냐면은 오브저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저버 패턴은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요즘은 신문 구독을 잘 안 하는데 신문 구독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신문사는 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구독자들한테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자 패턴에서는 퍼블리셔라는 개념이 있고요. 정보를 갖고 있는 애. 그 정보를 누군가가 관찰 대상이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관찰 대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들은 이 관찰 대상에 관심 있어야 되는 이제 관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subscriber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와 subscriber들이 있는 형태가 되겠고 등록되어 있는 구독자들은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구독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통보가 안 되겠죠. 얼마든지 얘가 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있던 애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개념을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저렇게 되면 헷갈린 게 뭐냐면은 뒤에 31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지만 펍섭이라는 또 패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여기선 구체적으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뒤에 가겠지만 서브젝트 옵저버라는 용어로 주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바뀌어서 표현한다고 해서 어색한 건 없어요. 어쨌든 누군가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정보에 누군가는 관심이 있고 이 정보가 뭔가 변경이 되면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통보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bserver 패턴은 one to many dependency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다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애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 있던 애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 옵저와 서브젝트 간에 좀 관계가 타이트하게 묶이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해 가지고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일대다 관계를 만든 다음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관심 있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통보를 해준다. 일대다 관계를 만들어주고 관계 매진한테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그런 패턴이 이제 옵저버 패턴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옵저버 패턴 형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통보받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이 폴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폴링. 그래서 폴링은 주기적으로 관심 있는 애가 가서 있니 없니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교육 목표 소개할 때 이 관찰 패턴의 예시로 RSS라는 걸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RSS가 뭔지 아시나? 웹에서 쓰는 건데 그 RSS는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사이트죠. 거기를 이제 등록해 놓으면은 새로운 거 오면 자동적으로 나한테 오는 건데 그 RSS는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거의 폴링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소개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RSS 자체도 폴링이 아니라 이제
이런 관찰자 패턴 형태대로 그쪽에서 게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그 관심 있어 하는 페이지한테 알려주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웹 구현 방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를 클래스 관계도로 나타내면은 실제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참여하는 클래스들은 이제 서브젝트와 옵저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옵저버들은 다양한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추상화해 가지고 옵저버라는 걸 만들고 저 옵저버에는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브젝트 입장에서는 이 구체적인 옵저버가 어떤 애들인지 몰라도 돼. 얘네들이 뭘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업데이트 메소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얘들을 유지하지만 얘네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얘한테 의존하지는 않죠. 얘가 알아야 되는 건 얘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구체적인 서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메소드들, 관찰 대상들은 어떤 메소드를 제공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메소드를 제공해야 됩니다. 관찰자가 자신을 등록할 수 있는 메소드. 그게 register observer고 관심 있게 이제 보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통보받기 싫어.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remove observer고 얘네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이 애들한테 통보해주는 notify observer라는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register remove하고 notify observer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remove하고 register는 밖에서 쓰는 메소드예요. 퍼블릭 메소드가 돼야 되는 건데 보통은 notify observer는 퍼블릭 메소드가 아니에요. 서브젝트가 내부적으로 어떤 자기가 그 어떤 상태가 변했을 때 자기가 부른 거지 밖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경우에도 이 measurement change들은 밖에서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notify observer를 호출하는 거예요. notify observer 호출해서 등록되어 있는 애들한테 정보들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notify observer를 밖에서 호출하는 그런 메소드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통보할 때 쓰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갖춰야 되겠지만 저거를 이렇게 퍼블릭 메소드로 만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에서 봐야 될 거가 뭐냐면은 지금의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 서브젝트 인터페이스가 이제 서브젝트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인터페이스. 그런데 제가 굳이 인터페이스가 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은 register, remove, notify, observer를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내가 서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그러면 이 코드들이 어떻게 돼? 다 중복되겠죠. 이 notify, observer는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도 얘네들은 거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코드가 약간 중복되는 거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를 관찰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 관찰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 세 개 메소드를 추가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클래스에 세 개 메소드를 추가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있죠? 설계 원리 측면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설계 원리가 뭐예요? 솔리드에서 SRP죠. 그러니까 웨더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주 목적은 통보해 주는 데 있지는 않아요. 다른 애들이 그 객체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얘의 주 역할이 다른 애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보해 주는 게 그 클래스의 주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SRP 측면에서는 응집성 측면에서도 그 웨더 데이터를 만드는데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고 내가 여기다가 코드를 막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 이 서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얘는 얘를 그냥 상속해서 그 기능을 그냥 사용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코드의 응집성이나 이제 뭐 그 코드 중복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바 같은 데는 단위 상속밖에는 안 되죠. 단위 상속. 그러면 원래 내가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뭐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돼. 강아지가 뭐 펫이 있고 그 펫 상속받아서 강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아지가 관찰 대상이 돼야 돼. 그러면 이 강아지는 펫을 상속받아야 되지만 또 서브젝트까지 상속받아가지고 요 기능까지 같이 상속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저런 형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저런 서브젝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걔를 포함 관계로 이용해 가지고 내가 만든 클래스를 관찰 대상을 만들고 싶으면 포함 관계로 넣은 다음에 이제 위임하는 형태로 코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관찰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객체 설계 원리에 잘 맞는지 고민해서 그 언어 특성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저버 패턴은 서브젝트와 오브저버들 간에 일대자 관계를 맺어주는데 타이트하게 맺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클래스들을 몰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체지향의 설계를 할 때는 타이트 커플링이 아니라 이렇게 루스 커플링. 그러니까 루스 커플링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상위 타입 리모컨을 써서 객체들을 유지하고 이제 DI와 DI, 디펜던시 인젝션, 관계주의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어떤 객체랑 인터랙션을 하지만 내가 그 객체의 실제 타입은 모르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게 유연한 거고 그것이 loosely coupled 돼 있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observer 패턴에서는 서브젝트는 자기를 관찰하는 그 관찰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타입인지 모릅니다. 다만 얘가 업데이트 메소드를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때 되면 그 업데이트 메소드 불러서 호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거꾸로는 어떻게 되냐? 서브젝트는 오브저버에 대해서 별로 몰라도 돼요. 얘가 구체적으로 뭔지. 그럼 오브저버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오브저버를 그러니까 오브저버가 서브젝트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등록하고 해제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렇게 되면은 양방향 관계는 아니지만 관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용에서 그러니까 관찰자를 관찰 대상에 누가 등록시켜 주냐?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본인이 필요할 때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관찰자의 관찰 대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나중에 이제 그 업데이트 메소드가 푸시, 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도 이제 오브저버가 서브젝트와의 관계가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 있고 타이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뒤에 가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얘는 오브저버에 대해서 업데이트 메소드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뭔지는 몰라도 되겠고, 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밖에서 내가 등록돼 있다는 것만, 누가 등록해 줬다는 것만 알지 내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는 얘는 모르고 그냥 때 되면 업데이트 메소드가 불러진다는 것만 알고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이제 만드는 응용에 따라서는 이 관계가 특히 이 오브저버가 서브젝트와의 관계는 조금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자바 코드를 약간 보면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업데이트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3개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정보를 주는 게 바람직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람직한가요? 3개의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메소드는 temperature, humidity, pressure 해가지고 3개의 정보를 누구에게나 오브저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들은 이 메소드를 구현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얘를 구현하는 그 관찰자들은 항상 3개의 정보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 온도 정보만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기압 정보만 필요한데 나머지 정보가 오는 거죠. 또 3개 정보가 아니라 향후 또 다른 정보를 얘가 또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바뀌는 순간 코드를 다 수정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거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푸시풀 가서 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주는 게 이제 그런 단점은 있다. 필요 없는 정보까지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바꾸려면은 크게 이제 코드 수정 없이는 바뀌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옵저버들을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의 얘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 그 관찰 대상이 되기 위한 요소들을 구현하고 있죠.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을 우리가 응집성 측면에서 안 좋다라는 거고 얘를 상위 클래스로 뭔가 끄집어내려 그럴 경우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다중상속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을 보셔야 되겠고 항상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 관찰자들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선형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선형 리스트가 되는데 선형 리스트를 쓰는 게 내 응용에 바람직할지 아닐지는 또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중복돼야 되는 게 없으면 셋 같은 자료 구조에 유지하면은 중복된 관찰자들이 등록되지 않겠죠. 만에 하나 이 객체가 한 번 더 등록을 했다 그래도 똑같은 애니까 셋에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셋 같은 걸 또 우리가 쓸 수 있고 만약 지금은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쓰면 앞에서 또 쭉 통보를 해주겠죠. 근데 누구를 좀 더 빨리 통보해야 되는 어떤 뭔가 통보하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priority queue 같은 걸 또 써서 이제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항상 자료 구조를 우리가 쓸 때 기계적으로 그냥 여러 개 유지하면은 그냥 SD 벡터, 어레이 리스트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상황에 한번 내가 필요한 리드를 잘 보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요거 구현할 때 요 remove observer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지금 이제 저 리스트에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remove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observer를 줬어요. 그러면 이 remove라는 그 메소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메소드는 저 객체를 어떻게 찾아요? 뭘 이용해서 찾아요? 하나씩 선형 검색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얘인지를 볼 때는 뭘 불러요? equals 메소드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equals 메소드를 부르는데 나는 equals 메소드를 제정이 안 했어. 제정을 안 했어요. 관찰 대상이. 그럼 뭘 이용할까요? 객체 주소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응용에 따라서 또 동작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그냥 자바에서 돌리면 주소로 삭제하기 때문에
잘 되네? 뭐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리무브와 관련해서는 그 응용을 좀 큰 응용 만들 때 여기서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찰 이 리무브는 내가 만든 리무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이브러리는 리무브고 자바는 이제 이퀄스 메소드를 쓸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파이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C++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리무브 할 때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퍼블릭 되어 있는데 얘는 굳이 퍼블릭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것도 요거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드린 코드 보면 이제 요 파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포리치를 써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제 고학년이니까 우리가 보통 만들면 이제 이렇게 폼을 써가지고 아니면 요거보다 하나 더 가는 건 이제 이렇게 포리치 폼을 쓰는 거겠죠. 이거 쓰는 거는 이제 좀 더 초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쓸 거고 요거 할 때 요렇게도 된다는 것도 생각해 가지고 요거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만날 때마다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가지고 좀 간결하게 코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해보는 그 습관들을 길러 놓으면은 조금 뭐 프로그램 할 때 그 테크닉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안 썼죠. 스트림 라이브러리까지 자바 같은 경우는 쓸 수도 있죠.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이제 for each 메소드에 내가 뭐 할 그 함수를 보내가지고 람다 함수를 보내가지고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쭉 이게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젝트에 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옵저버 패턴이 뭔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애들이 뭔가 관심이 있을 때 그 관심 있는 일이 일어나면은 걔한테 자동 알려주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 관찰 대상, 관찰자. 관찰 대상이 관심 있어하는 관찰자들을 목록으로 유지한 다음에 어떤 얘가 사건이 일어나면 이 유지하는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려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푸시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푸시가 바로 전에 봤던 코드가 푸시하는 방법이에요. 푸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얘가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인자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자로 전달하는 게 푸시고 그러니까 얘가 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체는 관찰 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돼요. 푸시 관찰 대상이 미는 형태고 이제 풀은 관찰 대상은 데이터를 안 주고 자신을 인자로 디스를 인자로 줘요. 그러면 풀 그 옵저버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get 불러가지고 게터들을 불러서 얻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옵저버 측면에서는 푸시 방식이 더 편리하죠. 데이터를 주니까 내가 get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로 다 내가 필요한 정보가 와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서브젝트에 대한 더 많은 그러니까 어떤 게터들이 있는지 좀 더 타이트하게 커플링이 되는 거죠. 의존 관계가 더 타이트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쓰면 근데 푸시는 옵저버가 서브젝트를 몰라도 지금처럼 몰라도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각각 옵저버마다 다른데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른데 모두 똑같은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온도만 관심 있다고 해서 온도만 줄 수 없고 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구현하는 게 어려울까요? 온도만 필요한 애한테 온도만 주고, 뭐 하는 애한테는 뭐만 주고, 이게 힘들까요? 이제 나중에 펍섭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같이 등록하는 형태로, 아니면 저 옵저버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개 두면은 코딩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얘가 업데이트 메소드를 한 번 호출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호출해야 되겠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형태보다는 지금 형태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푸시를 쓰게 되면은 이제 모든 애들한테 똑같은 정보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은 코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이제 풀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바뀌는 애들만 게터를 더 부르면 되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예전 코드 그대로 쓰면 되겠고, 추가적인 정보를 더 끄집어내야 되는 애들은 get을 한 번 더 하는 형태로 코드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많이 우리는 신경 안 쓰는 부분이지만, 이제 다중 스레드 환경이 되면은 풀 방식에서는 통보한 다음에 얘가 get 하기 그 순간 풀한 내용하고 원래 그 순간 내용하고 내가 get 하는 순간 정보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푸시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바뀌면 여러 번 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내 응용에서 어떤 것이 더 편리한지 더 효과적인지 결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푸시하는 형태, 데이터 주는 형태가 푸시하는 형태고, 풀을 하는 형태는 여기에 이제 웨더 데이터가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형태가 되니까 타입 커플링이 되겠고, 심지어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내가 웨더 데이터를 객체로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멤버 변수 유지하니까 그냥 유지하는 멤버 변수에 요때 get 하면은 최신 정보를 얻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요 둘 다는 이제 옵저버가 서브젝트한테 의존하는 관계가 타이트해지는 형태가 되는 그런 단점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할 때 옵저버 패턴을 구현할 때 첫 번째 이제 고민은 푸시로 구현할지 풀 구현할지 그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관찰자들이 얼마나 많은 관찰 대상에 관심 있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얘가 관찰자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여러 개가 같은 종류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시나리오를 좀 썼는데 신문만 있고 신문을 구독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관찰자가 조선일보도 구독하고 한겨레도 구독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관찰자가 관찰하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문만 있는 게 아니라 잡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서브젝트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신문 두 개에 잡지가 세 개야.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가 불러졌을 때 이제 어떤 애가 불러졌는지를 뭔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푸시 방법에서는 데이터만 갖고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조선일보에서 온 건지 한겨레에서 온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그걸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중정의를 막 하고 있는데 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또 다중정의가 안 되니까 뭐 이 경우에는
되게 구분이 쉽겠죠. 업데이트 한겨레, 업데이트 조선일보 하면은 업데이트 한겨레가 불려졌으면 한겨레 송구. 근데 그렇게 구현하기는 되게 그렇죠. 그러면 함수가 그건 뭐 이상한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까지 가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만 내가 구독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문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보통 데이터만 주면 이제 구분이 어려울 테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디가 1이면 뭐 조선일보다, 2면 한겨레다. 이런 식으로 뭔가는 구분할 수 있는, 아니면 여기다가 얘가 스트링이라고 돼서 아이디니까 이제 신문사 이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분하면 되겠고, 풀에서는 서브젝트 자체가 오니까 굳이 그 서브젝트 자체를 통해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할 거예요. 굳이 아이디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뭐 여기서도 만들 때 좀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까지 쓸 수도 있는데, 실제 이 풀에서는 요것만 갖고도 달라지겠죠. 하나는 한겨레가 올 거고 하나는 조선일보가 올 테니까 이제 누가 지금 업데이트 불렀는지는 이제 구분이 갈 겁니다. 이제 다른 종류가 온다. 다른 종류인데 뭐 업데이트 메소드가 다르다. 신문사가 보내는 업데이트 메소드하고 또 잡지사가 보내는 업데이트 메소드가 서로 다르면은 그 자체로 업데이트 메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 두 개가 똑같은 데이터들을 주는데 성격이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것도 아이디나 뭐 다른 형태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나 다른 방법, 그거 상황에 맞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관찰 대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오브젝트로 받아가지고 어떤 애가 보낸 건지를 이렇게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받은 다음에 이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A인지 B인지 C인지 뭐 D인지 이런 코드들을 또 아마 GUI 할 때도 가끔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GUI 만들 때 사건 처리자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러 버튼을 연결해 놓은 다음에 이제 get source 해가지고 얘가 A 버튼인지 B 버튼인지 C 버튼인지 구분해가지고 A 버튼이 눌러진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 이런 비슷한 코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이제 애들이 많아지면 이제 복잡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에서 만들어 볼 SNS 같은 경우도 이제 관찰자가 관찰하는 대상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겠죠. 그러면 이게 누가 김상진이 게시한 건가 홍길동이 게시한 건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 그 응용에서 또 그게 홍길동이 준 건지 김상진이 한 건지 구분을 안 해도 되겠지만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자 패턴을 만들 때 관찰자들이 하나의 관찰 대상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개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푸시로 만들 건지 풀로 만들 건지에 따라서 잘 설계를 처음부터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복잡하고 나머지는 뭐 관찰자 패턴에서 뭐 어려운 건 크게 없을 겁니다. 만들 때 자체가. 잠깐